아저씨, 이것만 있으면 정말 고칠 수 있어요? 그래, 지민아. 이제 마지막 부품만 있으면 돼. 낡은 완구저만 10살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 가득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65세 노시계장인 정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 무거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 돈 어떻게 모은 거냐? 용돈이요. 몇 달 동안 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78세 박만호, 지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 녀석이 매일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만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주가 몰래 돈을 쓰고 있었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민이 고치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벌어진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 가족을 구원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오후였습니다.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박만호는 흰머리가 성성한 78세 노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했던 교사였지만 이제는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늘 떨림이 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고 난 뒤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거든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손주 지민이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10살 배기 남자아이였어요. 또래보다 훌쩍 크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운 그림자가 어린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의뢰 그렇듯 말수가 적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마음만큼은 깊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만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민이 자꾸만 신경에 걸렸거든요. 예전에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어김없이 골목 끝 정성완구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겠어. 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페인트가 벗겨진 정성완구점이라는 글씨가 을씨년스럽게 매달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를 기웃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째 계속되니까 이상했어요. 게다가 지민은 원래 장난감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호는 지민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됐어요. 그 안에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돈을 모으라고 작년 생일에 사준 거였죠. 얼마나 모았나 보자. 만호는 저금통을 집어들고 흔들어 봤어요. 예전 같으면 동전들이 쨍그랑거리며 제법 묵직한 소리를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뭐지? 의아한 마음에 저금통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동전 서너 개만 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법 묵직했는데 말이죠. 만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지민은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10살짜리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였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 돌아온 거였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지민의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민아,
만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날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텅 빈 저금통을 들고 있었죠. 네, 할아버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이리 와봐. 만호는 소파에 앉으며 지민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다가오자 텅 빈 저금통을 흔들어 보였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 용돈이 다 어디 갔지?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답해. 장난감 사느라 다 써버린 거냐?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혼자 키우는 손주가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쓴다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매일 그 완구점에 가서 뭘 하는 거냐? 지민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만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만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유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방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 용돈은 없다. 만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잠깐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텅 빈 저금통을 손에 쥐고 있으니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도 어딘지 힘이 없어 보였죠. 만호 역시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까의 일 때문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식사를 마쳤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 그 완구점으로 향했고 만호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속만 끓였어요.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가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어졌고 함께 TV를 보면서 웃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어느 오후 만호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이 형, 또 완구점 가는 거야? 응. 뭐 사려고? 요즘 매일 가던데. 지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로 미루어 보아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만호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손주가 동네 소문거리가 되다니 교사 출신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지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1번째 생일이었죠.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을 텐데 올해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만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지민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뭔가 조그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하는 소리였어요.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만호는 궁금했지만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만호는 저녁거리를 장만하러 시장에 나갔어요. 요즘은 지민과의 사이가 어색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자주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아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까만 머리,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였죠. 지민이었어요. 만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정성왕구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쇼윈도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작은 봉투였습니다. 지민이 그 봉투를 가게 주인에게 내밀고 있었어요.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태수라는 사람이었죠. 동네에서는 그저 장난감 가게 아저씨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정태수는 지민이 건넨 봉투를 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녀석 대체 뭘 사고 있는 거야? 만호의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용돈을 끊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뭔가를 사고 있다니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몰래 돈을 얻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민과 정태수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하지만 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른들끼리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잠시 후 지민이 작은 상자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태수에게 깊숙이 인사를 하더니 가게를 떠났어요. 만호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지민이 멀어지자 만호는 정성왕구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태수는 가게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만호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어서 오세요. 우리 손주가 여기서 뭘 사나요? 정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일에 휘말린 듯한 기색이었어요. 그게 아이가 부탁한 일이라서. 부탁한 일이요? 무슨 부탁 말이에요? 만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와의 약속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약속이요? 10살짜리와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호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른이 아이와 무슨 비밀스러운 약속을 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돈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혹시 이상한 걸 파시는 건 아니죠? 정태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일이거든요. 그럼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정태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만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민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게 주인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있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민이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혼자 키우는 손주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만호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지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만호의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지민아. 만호가 냉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부터 용돈은 완전히 없다. 지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냐?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안다. 정성 완구점에서 뭘 하는지도 봤고,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킨 것을 안 거죠.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다릴 게 없다. 만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뜻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조금만. 됐다. 저녁 먹어. 만호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따라왔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자꾸만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뭔가 말하려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만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호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지민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조그마한 것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딸깍, 딸깍 하는 소리였죠.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만호는 궁금했지만 오늘 다툰 일 때문에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민의 방에서는 더 작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소리. 다시 듣고 싶어요. 지민은 작은 손으로 낡은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었던 회중시계였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화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계만 고치면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는데, 아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만호는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주치기 전에 학교에 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만호도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아침 먹고 가. 만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민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호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만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만호는 또다시 창가로 나갔습니다. 지민이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대로 아이는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다시 그 완구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집센 녀석? 만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돈을 끊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가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지민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학교가 끝나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늦을 때마다 미리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만호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찾으러 갈 수는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민의 작은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 완구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너무 심했나? 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민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올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기대조차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저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만호는 지민의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아이가 스스로 정리했지만 요즘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지통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만호는 그것을 주워 펼쳐봤습니다. 정성 완구점 시계 부품 교체 38,000원. 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아니라 시계 부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계? 만호는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시계 부품 교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38,000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장난감 수리하려고 이 짓을 한 거였단 말이냐?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난감 시계를 고치는데 38,000원이나 쓴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지민은 시계에 관심이 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시계를 고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비싼 시계를 사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구나. 만호는 영수증을 구겨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자기 손주한테 이렇게 속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돌아왔을 때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랭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위축됐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8,000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지민이 용돈을 몇 달 동안 모아야 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거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돈을 훔쳤거나 이상한 일을 해서 번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렸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성 완구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민이 학교에 간 후 만호는 지팡이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걸어가는 일이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히 따져야겠다. 만호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이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정성 완구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정태수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났죠. 어서 오세요.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를 보자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할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만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게 안 풍경이 이상했어요. 장난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신 낡은 시계들과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열장에는 오래된 시계들이 즐비했어요.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들이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시계 수리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장난감 가게 아니었나요? 만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장난감 가게지만 사실은 시계 수리점이기도 합니다. 시계 수리점이요? 네. 원래는 시계 기술자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시계 수리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서 장난감 가게로 위장하고 있어요.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지민이 여기서 뭘 한 걸까요? 우리 손주가 여기서 뭘 했나요? 이걸 보세요. 만호는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 그게 38,000원이나 되는 돈을 뭐 했었나요? 장난감 시계를 고치는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진짜 시계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정교한 회중시계예요. 만호는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민이 언제부터 그런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지민이가 언제부터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훔친 건 아니죠? 정태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계는 뭔가요?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더군요. 만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니 며느리의 유품을 말하는 걸까요? 어머니 유품이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회중시계래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만호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생전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시계가 있었어요. 사고 후 유품을 정리할 때 지민에게 줬던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를 고치려고 한 겁니까? 네. 아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어머니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고. 정태수의 말에 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유품을 고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장난감을 사려던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이가 용돈을 조금씩 가져와서 만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민이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엄마의 시계를 고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장난감 사는 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을까요? 할아버지께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계가 고쳐지면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장가 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만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민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마음을 몰라보고 야단만 쳤던 거죠. 지금 시계는 어떻게 됐나요? 거의 다 고쳐졌어요. 내일이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정태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계 수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아이가 몇 달 동안 조금씩 가져왔거든요. 만호는 정태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민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야단쳤던 거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만호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 마음을 읽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자기 손주 마음은 몰랐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지민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호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차갑게 대했던 일들이 생각나니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 돌아온 거였어요. 정성왕구점 안은 고요했습니다. 만호가 들어선 순간 정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는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시계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민이 할아버지세요?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계를 만져온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예리했어요. 그래요, 내 손자요. 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38,000원이나 되는 돈을 아이한테서 받고 말이에요. 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업대 위의 부품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놓았습니다. 은빛이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곳곳이 변색된 시계였어요. 뚜껑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체인은 가늘게 꼬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계 표면에 난 작은 흠집들이었어요. 이걸 고쳐달라더군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답니다. 만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사고가 나던 그날도 며느리는 그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지민을 안고 있을 때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계는 유품으로 지민에게 전해졌죠.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단 말이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거든요. 네, 아이가 직접 들고 왔어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제법 오래된 회중시계더군요. 그런데 태엽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소리가 안 나는 상태였어요. 정태수는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친 시계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부품값을 모으느라 몇 달째 오가더군요. 처음에는 1,000원, 2,000원씩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더 모아서 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이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가며 엄마의 시계를 고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할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태수의 말에 만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들려드린다고요? 네. 이 시계는 자장가가 나오는 뮤직박스 기능이 있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지민이한테 불러주던 노래가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지민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우실 때 엄마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정태수의 말이 끝나자 만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민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할 때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 마음을 모르고 아이를 야단쳤던 겁니다. 제가 정말 몰랐군요. 만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 마음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자기 손주 마음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정태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오해라는 단어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의심과 분노가 모두 자신의 착각이었던 거죠. 시계는 언제 완성되나요? 내일 오후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품만 끼우면 돼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만호는 정태수에게 깊숙이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매일 완구점에 가는 지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나쁜 일로만 생각했던 거죠.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었고 길가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만호 씨. 동네 이장인 오필수가 만호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오필수는 입이 가벼운 편이었어요. 동네 소문을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만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필수는 계속 따라왔어요. 요즘 지민이가 자주 완구점에 간다던데 뭘 하는 거예요? 오필수의 말에 만호는 불편해졌습니다. 역시 동네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곳을 좋아하죠. 그런데 매일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필수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일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때는 그런 곳에 매일 가지 않았는데. 오필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민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호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며칠 동안 차갑게 대했던 일들이 생각나니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몰라보고 야단쳤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민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창가로 가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정성 완구점이 보였어요. 아마 지민은 거기 있을 거였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5시, 6시가 지나도 지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해서
아이가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만호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민아, 네, 할아버지. 오늘 어디 있었니? 학교에 있었어요. 지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만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대화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녁 먹자. 네. 그날도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밥만 먹었어요.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민은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TV를 켰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시계가 완성되면 지민이 자신에게 보여줄 텐데 그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지민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자기 손주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성 완구점 안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호 씨 여기 있었구나. 오필수였습니다. 동네 이장인 그는 언제나 소문의 중심에 있었죠.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고 특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필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정태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민이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여기 맨날 온다면서요? 오필수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오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속아주면 안 되지요. 오필수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난감 핑계로 돈 끌어다 쓰는 겁니다. 우리 때는 그런 짓 안 했는데 말이에요. 만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시계를 고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오필수의 말이 더욱 거슬렸어요. 그만 좀 하시오. 만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소. 뭘 안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래요. 뭔가 핑계를 대면서 어른들을 속이려고 하죠. 오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장님.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부품값이 모자라서 제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필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수는 작업대 서랍을 열더니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왔어요. 아이가 손수 만든 편지도 두고 갔어요. 편지는 아이 공책을 찢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만호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날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 엄마도 웃을 거예요. 글씨는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곳곳에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만호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엄마의 시계를 고쳐서 선물하려고 했던 겁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웃을 거예요 라는 말에서 지민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이는 시계가 고쳐지면 돌아가신 엄마도 기뻐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산 게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되돌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시계를 통해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오필수도 편지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비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만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민이 몇 달 동안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오해해서 야단쳤던 거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가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오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계는 정말 내일 완성되나요? 만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지막 태엽 부분만 조립하면 돼요. 내일 오후면 예전처럼 자장가가 나올 겁니다.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수리비를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아이가 가져온 돈으로 충분해요. 정태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시계를 보여주면서 꼭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정태수의 말에 만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오필수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던 거죠. 만호도 정태수에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지민이 쓴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이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정말 몰랐구나. 며칠 동안 지민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은 그 마음을 전혀 몰라봤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방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생신날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 엄마도 웃을 거예요. 이 한 문장에 지민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함께 녹아 있었어요. 만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지만 만호는 선뜻 지민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시계가 완성될 텐데 그 전에 지민과 화해해야 했어요. 만호는 용기를 내어 지민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깐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지민에게 사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아이에게 먼저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만호가 문을 열어보니 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태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제 작동합니다. 정태수가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만호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의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태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정말 간절해했어요. 할아버지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정태수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민아, 왔구나. 시계 다 고쳐왔어. 정태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할아버지께 드려봐. 정태수는 만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실에 남은 만호와 지민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에게 다가가서 시계 상자를 건넸어요. 엄마가 이 시계 좋아했잖아요. 지민의 말에 만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시계를 얼마나 아꼈는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치고 싶었어요.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우실 때 들으시라고. 만호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며느리의 유품이었어요. 표면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체인도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뚜껑을 열자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3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버튼을 누르자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지민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호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 지민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무 몰랐어. 만호는 지민을 꼭 안아줬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가 덜 외로우실 거예요. 지민이 할아버지 품에서 말했습니다. 시계 소리를 들으시면 할아버지 생각하실 거예요. 만호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려 했던 거였어요. 시계에서 나오는 자장가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화났을 때 이 소리 들어보세요. 지민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지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외로워할 때 위로받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더 잘해줄게. 만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민도 활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지민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만호는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줬어요. 내일이 할아버지 생일이죠?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까먹고 있었던 생일을 지민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가? 할아버지도 깜빡했네. 저는 안 깜빡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고친 거예요. 지민의 말에 만호는 또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일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거였어요. 최고의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만호는 시계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민도 자기 방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돈을 낭비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살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 시계는 두 세대를 잇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동네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오필수 같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만호와 지민에게는 이제 든든한 무기가 생겼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해주는 시계도 있었죠. 내일은 만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생일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의 7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평온한 아침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만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태수가 정말 정성스럽게 수리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의 흠집까지 말끔히 제거되어 있었거든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만호는 작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자장가가 나오는 버튼, 옆에 있던 더 작은 버튼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계의 안쪽 덮개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만호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덮개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봤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작은 사진이었어요. 아주 작게 인화된 사진으로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지민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지민은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만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생각났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더 있었어요. 며느리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할아버지를 꼭 지켜드려야 해. 메모를 읽는 순간 만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었던 거예요. 지민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지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지민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표정을 보고는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만호는 사진과 메모를 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이건 처음 봐요. 지민이 외쳤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신기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그래, 정말 작았지. 할아버지 손바닥만 했어. 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계 안에 왜 들어 있었을까요? 지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만호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정태수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정성왕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가게는 열려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민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태수는 시계 부품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민아. 할아버지도 오셨네. 시계는 잘 작동하나요? 네, 잘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만호가 사진과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정태수는 그것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이걸 몰래 넣어두신 듯합니다.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분해했을 때 발견했어요. 아마 언젠가 보길 바라셨겠죠. 만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지민을 생각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정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시계를 고치면서 느꼈는데 이 시계에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더군요. 지민은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할아버지를 지키라고 하셨네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만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정태수는 작업대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돋보기였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시계 볼 때 쓰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네요. 만호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태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천만에요. 저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와 지민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내 엄마는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어. 저도 할아버지를 꼭 지켜드릴게요. 엄마랑 약속했으니까요. 지민의 말에 만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시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시계 안에 다시 넣고 메모도 소중히 보관했어요. 이제 정말 완성된 것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모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담은 보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은 엄마를 위해 시계를 고쳤지만 결국 시계가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족애를 되살린 증거가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세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살아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자라나는 손주가 모두 연결된 거였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지민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만호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더 잘해줄게. 약속해. 저도 할아버지를 더 잘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시계에서는 여전히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는 오랜만에 지민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행복이 가득했어요. 내년에도 함께 생일 축하하자. 네, 할아버지. 내년에는 더 큰 케이크로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는 식탁 위에서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들은 여전했거든요. 특히 오필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만호는 내일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지민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손주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시계가 가져다 준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만호의 78번째 생일을 맞은 집안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케이크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시계를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은빛 표면이 촛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 엄마도 우리랑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차가 유난히 달게 느껴졌어요. 그래, 시간은 멈췄지만 사랑은 계속 흐른단다. 만호의 말에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가면서 온 세상이 따뜻해 보였어요. 시계 초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딸깍, 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용돈 안 줘도 돼요. 다 썼어요. 만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났던 그 말이 이제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렸어요. 괜찮다. 그 대신 나랑 시간은 같이 써라. 만호의 대답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용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동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성 완구점도 보였고 골목길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지낼까요? 지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만호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너는 학교 가고,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그럼 예전이랑 똑같네요. 아니야. 이제는 다르지. 만호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는다는 게 다르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 시계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절로 시간이 되어 울린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목소리 같아요. 지민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만호도 함께 눈을 감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장가가 끝나자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정태수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그래야지. 내일 함께 가자.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태수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였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진짜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네. 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시계를 고친 일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잘까요? 그래, 내일도 바쁠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가벼웠어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민도 자기 방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물론이지. 자랑할 만한 일이야. 지민은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정받으니 더욱 뿌듯했거든요. 학교에 가기 전 지민은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만호는 창문으로 지민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오후에 정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시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어제 지민이가 정말 기뻐하더군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만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태수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였거든요.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했네요. 정태수는 시계를 점검해 보더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민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민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만호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계가 세대를 이어가며 사랑을 전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지민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시계 이야기를 했다고 자랑했어요.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했어요. 지민의 말에 만호는 뿌듯해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도 두 사람은 함께 시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죠? 지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시계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시계를 통해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시계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춰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흐르는 사랑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